실질적인 사례를 보고 보니까 학생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조금 세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문과생들을 위한 세특도 원장님께서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아요. 네. 문과생 하나 봅시다. 네. 이 친구는 행정을 전공하려고 했던 친구거든요. 사회문화 시간이네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기본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일단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탐구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 여기서 보세요. 뭐뭐를 이해했다. 무슨 교과 과정을 이해했다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보인다. 이러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느껴지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찾아서 탐구한다.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고갈과 같은 그런 기사를 통해서 실제 이 친구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까지 해내고 보고서를 작성한 친구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학교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실제 사회 이슈에 직접적으로 네네. 대입해서 그런 네, 거를 맞아요. 직접적으로 보여줬고 그럼요. 그거를 세특에 나타낼 수 있었던 네네네. 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매력 세특을 있죠. 미리 준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데 원장님께서 예전에 중국어 잘했던 학생에 대해서 네네. 한번 언급한 적이 네네. 있으신데요. 세특 한번 그 볼까요? 친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봅시다. 자, 중국의 이 친구가 아까 그때 말했던 네. 특목고에서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은 나머지 과목이 4, 5등급을 해도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 맞습니다. 친구거든요. 네, 네. 여기 보면 중국어과예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중국어에 탁월하다. 원어민과 가까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친구들의 작문 지도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수업 시간에 연계해서 공부했다.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학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잘하기도 했지만 그 중국어 1어나 영어처럼 자격시험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네. 자격시험을 다른 반은 다 통과를 못 했는데 자기 반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자격시험에 자기가 수많은 공부를 해본 결과 가장 좋은 뭐 문제집도 추천해주고 예상 문제도 뽑아줘서 네네네네. 같이 막 공부를 그렇구나. 하게끔 도와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반 친구들이 전부 다 통과하게 해줬다. 너무 예쁘고. 네. 막 수학여행을 중국의 어떤 지방으로 간 거예요. 중국 사투리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자기들이 수학여행 가는 그 지방의 사투리를 미리 막 조사해서 친구들한테 나눠줘서 네네네. 거기 가서 실생활에서 막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도와준다던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셔도 네. 실력도 탁월하지만 인성도 인성이 세특에서 그러니까 네네. 세특에서 인성도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부원장님이 읽어주셨던 것 중에 태도나 인성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과목에 500자나 되니까.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네. 저도 사실 인성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뭐 내 성적에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 사례에서 보니까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모으고 그다음에 분석해야 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것들이 제가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것 네. 같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원장님께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세분의 특기사항을 보고 싶다라고 교육부에서 말씀을 한 거는 공부만을, 그러니까 지필고사 수행평가만을, 점수만을 잘 내는 학생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생님이 쭉 관찰하셔가지고 그 해당 교과 과목에 자기만의 다양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탐구한 것들이 있고 그 탐구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있고 그 배우고 느낀 난 그래 이런 걸 알았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화상,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한테 메일을 주고받아 봤다던가 책을 찾아봤다던가 이런 변화상까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넣어두면 그런 학생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성적과 물론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하죠. 네네네. 내가 이 과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성적은 별로 안 좋아. 이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탐구해 본다. 그리고 탐구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에어컨 이야기도 그렇지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더라도 학생에 따라서 그 주제를 왜 선택하게 했는지 동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기가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독성학이다. 그러면 그
약의 독성에 대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 궁금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얘가 이 세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한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탐구 주제라 하더라도 동기 다르고 과정 다르니까 당연히 결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꾸준하게 모아뒀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가져가서 선생님 저 이런 거 연구해봤어요. 탐구 보고서처럼 실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겠죠. 가장 우선이 뭘까요? 학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선생님이랑 라프 영상을 잘 해놓는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 뭐 이런 거 했는데요. 네네네네. 그러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학습들을 능동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21세기 인재상이죠. 아,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원장님 그 전공을 아직까지 뭐 정하지 못했거나 네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죠? 네, 아주 많을 많아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도 전공이 이과를 전공했는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살아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해해 얘들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생명도 아니야. 내가 뭐 화학도 아니야.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공계 쪽은 공통 과목인 수학은 잘해야 되겠지. 수학은 잘해놓고 나머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좋고요. 문과 계열 아이들이다 그러면은 국어랑 영어 과목이 기본 과목이잖아요.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잘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 뭐 프랑스를 전공한다, 중국어를 전공한다 하더라도 국어 공부할 때 뭐 어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에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그런 언어에 적용시켜서 내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은 적극적이어야 된다, 네. 소극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은 주변에 보면 내성적인 아이들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역으로 손해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 네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혹시 원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고 수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아이들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특에 넣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아무리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와, 저 내성적인 성격이 어떻게 참았을까? 저 과목에 저렇게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그 과목에 대해서만은 네. 선생님께 굉장히 주도적으로 발표도 하고 막 발표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깊이 있게 그 자료 조사하고 연구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이 오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어떤 협조 또는 선생님들이 어차피 세택을 적어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맞아요. 중요한데 그것도 문제. 적극적인 학생, 뭐 소극적인 다 떠나서 네네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원장님? 선생님한테 잘해야죠. 네. 미리 모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자료들을 다 증거 자료가 선생님이 학생이 써가지고 간 걸 그대로 써주실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이 들어간단 말이야, 얘들아. 좋은 아까처럼 과제 집착력, 창의력, 뭐 주도력, 그러니까 자기 주도력,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보이도록 과제 진행 과정이 그런 것들이 보이도록 준비를 잘 해놓고 선생님께 아까 우리 부원장님처럼 드리고 네. 싶은 말씀. 네네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저 남학생이 우는 것도 봤어요. 고3인데 굉장히 자존심 강한 아이인데 네.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뭐 잘 협조를 못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써갔단 말이에요. 이 방송을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봐요. 잘하는 아이들은 이해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이런 거 써주실 수 있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고난이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아이들도 훌륭한 아이죠. 물론. 그런데 해당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결해 나간 아이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고 그런 아이들한테
좀 쓰기가 조금 그렇다라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담임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 번 더 부탁을 해서 그 교과 담당 선생님이 너를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럼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네. 한 번 더 가져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봐라. 네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네네네네. 그쵸? 그럼 담임선생님은 자기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섬세돼야 될 게 뭐야? 우선 교과 담당 선생님이랑 더 사이가 좋고 거기서 해결하면 좋고 만약에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 담임선생님이랑 난 더 친하다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또 자선책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을 어쨌든 협조를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되게 어쨌든 네.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께서 학기 말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탐구하고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네, 수업을 임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세특에 넣을 교과별 탐구 주제를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네네. 시간을 가질 예정이죠, 네네네. 원장님. 탐구 네. 주제를 어떤 거 하면 좋을지 또 네. 막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